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4일 월요일 손상TV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점심때 국수를 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처 못 드신 분은 저녁에 국수를 드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 이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 아무리 우덜법 연구소가 됐든지 아니면 종북 좌파가 됐든지 좌익이 됐든지 빨리가 그렇게 많다고 해도 법치가 살아있다면, 헌법재판관들이라고 하더라도 또 양심이 있다면 절대로 이런 허접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고 인용은 못할 것이다. 아마 방송과 집회 현장에서 수백 번은 더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 8명 중에 정계선이가 역시 예상대로 혼자 인용을 했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념적으로 고착화 된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관에서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변호사도 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은 그 범죄를 밝혀내는 데 치중을 하고 변호사는 그걸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이런 쪽에 서로의 직분이 갈라져 있다 그러면 판사는 양쪽의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법의 기준을 따라서 법대로 판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 먼저 이념적으로 나는 빨이야, 나는 활행이야, 나는 하행이야, 나는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이런 식이 됐다 그러면 그 판결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더더구나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중대사가 걸린 이런 문제들, 또 헌법적으로 위헌 소지를 다퉈볼 만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백일화에 드러나듯이 몇 사람은 좌파 쪽이고 몇 사람은 우파 쪽인데 몇 사람은 아주 강성, 거의 흔히 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종북 좌파 성향을 갖고 있다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법을 고칠 수만 있다면 헌법재판소, 여기에 이념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재판관들은 절대 임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대법관들을 아니면 판사 출신들을 또 현직 판사들을 거기에 선관위원장을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전부 초록이 동생이라고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네 좋고 내 좋고 좋은 대로 가보자 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흔히 말로 신선 노름에 도끼자로 썩는 자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이런 자들의 농락에 의해서 결국은 도끼자루가 쓰는 게 아니라 도끼도 썩을 뻔했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좋습니다. 일단 직무복귀한 한덕총리가 앞으로 야당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할지 이걸 두고 볼 일이지만 이제는 절대로 물러서나 우유보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요 탄핵 정국 속에서 제 눈에 띄는 아주 호기심 가는 주장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보고 이걸 좀 확전시켜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바로 국회 해산, 300명 국회의원 총사퇴. 이거 제가 수십 년 전부터 외쳤던 건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 민주당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국회 해산과 국회의원 총사퇴를 주장하고 나온 겁니다. 앞뒤 다 떼고 국회 해산, 국회의원 총사퇴. 제발 공론화돼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나서서 빡세게 한번 나사를 쪼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11일인가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 이후에 백브리핑에서 밝힌 말인데, 민주당의 입법 독재 막을 수 있는, 또 한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라면서, 솔직히 대통령이 돌아서 임기 단축 기원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똑같은 192석의 거대 야당을 접하면서 어떻게 국힘이 이대로 싸울 수 있느냐. 국회 해산만이 답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 총사퇴기를 하자고 제의를 한 겁니다. 적어도 야당하는 걸 막는 입장에서 더 처절하고 절실하게 전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면서 한 말이지만, 솔직히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해야 됩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날 국회 해산에 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국회 해산권을 주자 말자 앞으로 차차 헌법 개정 시에 논의해야 될 문제라면서, 이런 식으로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일을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국회 해산해서 새롭게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상당히 진정성을 갖고 얘기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현실, 이 문제를 제대로만 들여다볼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 윤상현 의원과 똑같은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 주장하기에 당 안에서는 물론이고 야당에서 정신 하나고 난리가 없으게, 왜냐면 밥그릇 발로거든 차게 생겼으니까 겨우 이번에 배치 한번 달고 국회 나오고 똥폼 잡고 국회에서 헛소리 뺑뺑 질러대고 소리 질러대고 막 나야 막 하는 판인데, 물이 샥 오르려는데 국회는 배치되고 국회 해산하고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좋아할 일이 있겠습니까? 꼭 일 못하는 것들, 전과자 출신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육두문자 잘 쓰거나 소리 고성 지르는 이런 인간들이 여기에 거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일을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은주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은주는 또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지나가지 못하고 질질 끌며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인 상황으로 간다면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차라리 국회를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평소 국회가 잘해야 한다는 이런 지론을 가진 의원이라고 제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아마 국회 해산 총사퇴, 이건 진정으로 말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은주는 제가 무대에도 세워보고 저하고 많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왔다가 다시 또 민주당 가서 이재명을,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 이은주가 한 말 중에 300명 국회의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워딩이 있습니다. 뭐냐? 앞에 떼고 얘기해야 돼요. 여야 국회의원이 총사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 반헌법적인 상황으로 간다면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차라리 국회를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 이 말은 비상계엄 내란 탄핵을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당장 실천해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야당에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문제 삼겠지만, 여당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하는 꼬라지, 이재명 하는 꼬라지 보면 그것이야말로 국회를 해산해야 될 그런 상황이랍니다. 반헌법적 행위를 누가 했는데, 아마 국회의원 총사퇴를 하거나 국회를 자신들 스스로가 국회가 해산을 한다면 종북 좌파나 개딸들 그리고 김정은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민들은 쌍수를 들고 광장에 나서 만세를 부를 겁니다. 어휴, 대한민국 만세. 국회 해산. 윤상현 의원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회를 해산해서 새롭게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국회가 잘하는 일을 안 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하면 혼이 나거나 아니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는 탄핵부터 온갖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신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갖다부터 할 수 없는,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나무인 국회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도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또 국가 국민에서 일을 한다면 그 권한을 누가 뭘 하겠습니까? 하라는 짓거리는 안 하고 나라 말아먹는 짓거리만 아침 저녁으로 해대니까 국회 솔직히 보는 것 자체도 짜증스러운 겁니다. 따라서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다시 돌려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게 법을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3당 합당 하기 전 1993년 노태우가 만든 이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 거기에 국회 해산권은 없애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놨습니까? 나라를. 누군가는 자신을 비판하고 해체할 수 있는 반대편에 뭔가 압력수단이 있다 그러면 국회가 이런 양아치 짓을 하겠습니까? 국회가 하는 짓거리가 너무나도 개판이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아마 국회를 비판하는 논평, 현재 기자들은 물론이고 나왔어도 인터넷 신문을 하면서도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오죽하면 이걸 보다 못해서 차라리 대한민국 국회를 팔아버린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이런 책까지 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회를 팝니다. 손상된 광화문 집회 사이제 냉소풍자 촌철살인. 아직 이 책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꼭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입처는 그 밑에 있죠. 0507-1458 1099 전 010-3508-0100 연락하셔가지고 책 몇 권 있는지 모르겠네. 뭐랑 많이 팔려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나오신 분 어지간한 분 다 사봤잖아요. 탐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전화하셔서 꼭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셔야 대한민국 국회를 진짜 팔아 없애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국회가 제정신을 차리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의 세비보다 더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 스트레스 주는 원흉 1위, 없어져야 될 기간 1위, 싸움, 협박, 욕설, 고성, 사태질 세계 챔피언감입니다. 그런데 윤상현, 이현주 의원의 이 주장에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짭짤하다 보니까 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세상에 정가 막 달고 국회가 아니라 동네 반장을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많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들어가서 배지 달고 120가지가 넘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리고 일 안 해도 세비 꼬박꼬박 주지. 싸우는 척 하면 또 잘한다 그러지. 세비를 주는데 기업처럼 안 되면 날짜를 늦춰주는 게 아니라 단 하루도 안 늦추고 꼬박꼬박 주는데 총사 때 하자고 하면 하겠습니까? 문제는 총사 때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든지 아니면 국회를 해산하든지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될 국회가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와도 국회가 국계가 되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될지언정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21대 국회가 하도 개판을 쳐서 22대 국회는 좀 낫겠지 아니면 나아지려나 했더니 아니 더 개판입니다. 깽판이 깽판. 이재명을 비롯한 입에 내깔리기도 거북한 쪽팔린 전가자들이 대거 국회로 기어들어왔고 심지어는 간첩 소문이 돌고 있는 인간까지도 그 국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22대 국회 출범 후 지금까지 세비 떡값 잘 받아 드시면서 탄핵질 하느라고 1년, 계엄 때문에 4개월, 딜이 붙어서 싸우다가 몇 개월, 이런 하나도 안 했다는 거. 국회 해산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라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시간까지 대동하는 불량 탄핵을 남발해서 국회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는데 이거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피해 금액을 산정해서 받아내야 된다. 헌법이 말하는 탄핵은 이재명 방탄한 데 쓰라고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당에 적어도 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그 피해액을 산정해서 안 주면 당사나 세비를 압류해서라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다음날부터 세비를 주지 말아야 돼. 이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비를 주지 말아야 될 근거가 있어요. 제가 수백 가지 되는데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한 10가지만 취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모성으로 뽑아서 국회 가서 일을 좀 하라고 보내놨더니 맡은 바 일은 안 하고 여야가 만나면 허구한 날 싸움질하고 개판 5분째입니다. 두 번째, 똑바로 해라 잘해라 그러면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저거들 앞날가 뺐지만 생각하는 인간이 됐다는 것. 세 번째,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범죄자들이 너무 많이 덕실거리다 보니까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네 번째, 어느 조직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치 동네 조폭이나 양아치들을 방불케 한다는 겁니다. 어이구, 사기입니다, 여러분.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입니까? 조폭들도 회의할 때 그렇게 안 해요. 다섯 번째,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각종 특혜를 국민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곳에만 악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입법 활동도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치부와 이익 추구만을 위한 악법 양산에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국민 화합을 도모해야 할 정치가 반대로 국민 편가르기를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 여덟 번째, 일은 안 하면서 때 되면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챙기고 명절 되면 또 수백만의 떡값을 슉 주머니에 꼬박꼬박 잘 챙겨간다는 것. 아홉 번째, 입법 폭거, 악법 양산, 불량 탄핵 남발 등으로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를 조폭 놀이방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열 번째, 10대, 20대, 30대, 40대 대한민국 미래 세대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희망을 꺾었다는 거. 이거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설령 국회를 해산하고 전체 다가 다 사퇴했다.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뜯어고치고 새로 하려면
사전선거 다 없애고 당일 투표 당일 현장에서 수개표를 해서 부정선거를 막아야만 지금 같은 이런 꼬라지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유식한 말 한마디 할 테니까 300명 국회의원들은 깃대기를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헌법이 합법적인 형태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가 경고한 말인데, 부연 설명을 하자면 비록 위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권한을 행사해서 정치적 경쟁자를 영원히 퇴출시키겠다는 검은 속셈.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야당의 탄핵 속셈이 똑같은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작동하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 주도의 30번의 탄핵. 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해도 남발에 30번의 남발을 우리 국민들이 묵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건만 9대 0의 불량 탄핵을 해놓고도 또다시 작당질을 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해도 남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는 양심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 정도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 이거 너무 나간 것 같은데. 하지만 민주당 야당은 탄핵도 탄핵이지만 오로지 이재명 감옥 안 보내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보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기 탄핵 시작과 동시에 조기 대선을 들고 나온 것인데, 그래도 어쩌죠? 조기 대선은 없고 조기 총선만 있을 것 같은데, 강화문 세력을 너무 무시한 결과가 곧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또는 기각으로 끝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니 이재명이 얼마나 똥줄이 타겠습니까? 내일 모레 이재명이가 또다시 구속이 안 된다면 이 나라는 깡통 속의 돌처럼 요란스럽게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런 꼬라지 안 보고 나라가 안 시끄러우면 이재명은 조용히 서청대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살다가 범죄자가 국회를 자신의 사브리즈가 방탄으로 작당질하는 꼬라지, 이게 용서가 되냐고요. 제발 대한민국 판사들은,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은 나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 난국의 시발점이자 원흉인 이재명의 죗값을 반대로 법대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